안녕하세요. 이태희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챕터 3 보험 관련 세금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세금이기 때문에 좀 더 개정사항이 많이 나오고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추후에 개정사항에 대해서 다시 인강을 통해서 찍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보험료 소득공제의 공제 한도와 공제 대상 계약과 공제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는데요. 쭉 보시면 답은 우선 3번인데요. 연간 100만원인 거는 지금 보장성 보험에 가입을 한다면 웬만한 사람들 다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연간 400만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연간 400만원이 한다면 이거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해야지만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연간 400만원이라면 꼭 장애인을 피보험자를 두거나 혹은 보험자 수익자로 하는 보험 근로소득자가 아니고 연금저축에 가입해 있는 사람만 다 가능하다 그 얘기인데요. 지금 개정사항이 조금 있는데 원래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원래 400만원까지만 이렇게 공제 한도가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뀌어서 2015년에는 개인연금 하고 퇴직연금이 있는데요. 네, 개인연금은 앞서와 같이 400만원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이 300만원이 추가됐는데요. 네, 2015년 전에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서 400만원입니다. 토탈 합쳐서 400만원이지만 2015년부터는 개인연금만 400만원, 퇴직연금만 300만원 이런 식으로 토탈 700만원까지 700만원까지 공제 한도를 받을 수 있는데요. 2015년 전에는 400만원에 몇 프로냐면 13.2%의 환급률로 받았다 치면 지금 여기서도 여기 소득차를 좀 이용해서 만약에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라면 16.5%를 받게 될 거고요. 만약에 5,500만원 이상이라면 얘보다 크다면 위와 똑같이 13.2%로 바뀐다는 것. 이거 꼭 확인해 주시고 가셔야겠죠. 개정된 사항인 만큼 앞서 나왔던 거와 이거 꼭 확인해 주시고 짚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보장성 보험의 기본 공제 대상, 기본 공제입니다. 기본 공제 대상의 조건이 아닌 것은 근로자 본인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의 배우자가 틀렸는데요. 연간 소득이 1,000만원이 아니라 당연히 100만원입니다. 연간 소득이 100만원이고요. 또 3번도 연간 소득금이 100만원, 연간 소득금이 다 100만원. 100만원으로 다 맞춰졌기 때문에 외우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텐데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숫자가 여기서 되게 많이 나오고 세금이기 때문에 숫자를 바꾸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도 많지만 이렇게 그래도 꼭꼭 챙겨 가시면서 확인해 주시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네, 3번을 보실 텐데요. 장애인 전용보험 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소득 정산 시 연간 납입보험료 중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주는 보험이다. 연간 100만원까지 해준다. 그리고 계약자는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장애인 전용 보험이기 때문에 계약자 하는 사람이 본인이 되거나 혹은 소득이 없는 가족입니다. 소득이 100만원 이하가 아니라 소득이 없는 가족이라는 거 꼭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피보험자는 기본 공제 대상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다. 한마디로 장애인 보험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수익자로 하는 피보험자와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 같은 보험이다 라고 이해해 주셔도 괜찮겠죠. 그리고 4번 동일한 계약권으로 보장성 보험 소득공제와 장애인 전용 보험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동일한 계약권으로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당연히 받을 수 없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4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저축성 보험 차익 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선 저축성 보험입니다. 저축성 보험은 저축을 장기간 한다면 비과세다. 뭐 세금은 안 된다. 10년 장기하면 그렇게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요. 이제 보실 때 되면 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 이하인 보험 계약으로서 만기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자 소득세가 비과세된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틀렸죠? 합계액이 1억이 아니라 2억이고요. 여기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2억이고요. 기간은 10년입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7년 아니에요. 7년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7년 아니고 10년이라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것뿐만 아니라 밑에 것도 다 중요한데요. 10년이 경과 안 했다면 계약 기간이 10년이라고 하지만 10년이 안 되고 그 전에 만약 계약을 했다면 또 연금 분할하여 받았다면 이자 소득세는 당연히 과세해야 되겠죠. 10년 이후에 받아야지만 이자 과세를 안 하는 겁니다. 10년짜리 하더라도 10년 전에 만약에 내가 그 돈을 받았다면 당연히 이자 소득세는 과세할 거고요. 만기 또는 중도 해지라면 당연히 만기 전과 중도 해지라면 기간이 10년 보험도 비과세 대상이다. 지금 만기 또는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기간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당연히 비과세가 되겠죠. 하지만 만기 중도 해지가 10년 이하라면 미치라면 당연히 보험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게 될 겁니다. 10년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 수령을 하는 종신형 연금보험은 이자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이것도 맞기 때문에 확인해 주셔야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선 가장 중요한 건 10년이라는 거 그리고 합계액이 2억이라는 거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10년이 넘어야지만 비과세라는 거 꼭 확인해 주세요. 네, 다음으로 5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저축성 보험 차익 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쭉 봤을 때 답은 4번인데요. 지금 이자소득 일반세율입니다. 이자소득 일반세율은 이자소득세 14%와 그리고 농특세 1.4%를 포함하여 총 15.4%의 소득세를 낸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가시면 되겠죠. 네. 6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지금 이제 앞서 했던 애들 좀 정리해서 나온 거라고 이해해 주셔도 괜찮을 텐데 연금 저축보험의 세금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소득공제 연 400만 원 한도다. 비혜택 연금보험은 소득공제가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해지 시에는 기타 소득세 15.4%가 나왔는데요. 15.4%는 아니고요. 여기서 얘가 22%입니다. 해지 시에는 22%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비과세로 해서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지금 와서 해지하기 때문에 좀 더 과세를 많이 물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좀 특이하다는 거 꼭 확인해 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도 확인해 주시고 가시면 되겠죠. 네, 7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세제 혜택 연금보험의 기타 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부터 봤을 때 연금이 아닌 일시금 또는 중도해지 시에는 당연히
과세되겠죠. 그리고 과세 대상 금액이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보험료 누구에게 보험 차익을 더한 금액이다. 과세 대상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은 보험료 누구에게 보험 차익을 더한 금액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보험 차익의 부분에 대한 기타 소득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 했기 때문에 당연히 좀 더 불투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타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과세를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과세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린 거겠죠. 그래도 납입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받지 않은 거는 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기타 소득세에서는 과세하지만 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거 좀 많이 어렵지만 이거 두 개 꼭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세제 혜택 연금보험의 연금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연금저축 가입 후 연금 수령 시 과세한다. 연금 수령 시 한꺼번에 과세를 하는 거겠죠. 맞죠? 그리고 과세 대상 금액은 총 연금 수령액이다. 당연히 가입 후 연금 받을 때 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은 총 이제 받을 금액에 대한 거에 대해서 과세한다. 3번 연금 수령액 중 연간 납입보험료 중 소득공제 받지 않은 금액 부분은 과세 제외된다. 당연히 연금 수령하기 전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던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연금 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것도 맞겠죠. 혜택을 받았으면 내야 되지만 혜택을 안 받았으면 안 낸다라는 거. 하지만 기타 소득으로 다시 세금을 낸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바뀌는 게 낫겠죠. 그리고 4번 연금 수령일 나이별 차등 적용하며 종신계약과 중복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했는데요. 종신계약과 중복이 되는 경우 높은 경우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높은 게 아니라 낮은 경우를 하는 거겠죠. 그거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위에 것도 중요하니까 4번도 중요하지만 다 골고루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9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지금 이제 개인연금과 연금저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거는 연금저축이고요. 연금저축 전에 나온 게 개인연금입니다. 그러므로 얘네들의 이제 차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답은 2번이고요. 분기당 500만 원이 아니라 분기당 300만 원이라는 거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비교를 하자면 개인연금은 원래는 가입 대상이 만 20세 이상이었지만 연금저축에서는 만 0세라는 거, 0세 이상이라는 거, 나이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납입 금액이 분기당 300만 원이었는데 연간 1,800만 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좀 더 활용폭이 넓어졌다는 얘기죠. 왜냐면 분기당으로 끊으면 그렇게 뭐 4개월이면 3개월 막 그렇게 기간이 있다면 이건 연간이기 때문에 좀 더 활용하기가 편하다. 그리고 지급 조건은 원래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 수령이라고 나왔는데요. 원래는 납입기한이 10년입니다. 납입기한이 10년이고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을 수령할 때만 가능했다 그 얘기고요. 지금 연금저축은요.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해야 되고요. 그 대신 납입기한은 5년으로 줄었다. 좀 더 납입기한이 길수록 힘들기 때문에 좀 더 줄었지만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좀 더 늘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납입액의 40% 72만 원 한도까지 가능했지만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금 전액에 최대 1,800만 원이 되겠죠.
거기에. 근데 하지만 1,800만 원이 되더라도 최대한도 4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네. 다음으로 10번 문제를 보시겠는데요. 연금보험 과세제도 종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쭉 보실 텐데요. 개인연금은 보험 차익 과세했을 때 이 정도 차익이 난다. 여기서는 솔직히 숫자를 다 외우셔야겠죠. 지금 뭐가 다 된다. 그래서 답은요. 네, 4번입니다. 연금저축. 여기 이후 계약은 연납액 2.2%가 아니라 없다입니다. 여기 나오는 숫자들 보임 차익 얼마큼 이자를 내는지, 세율을 떼는지, 과세를 하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 숫자들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보험 차익 과세 때 5.4%, 해지 추징세 5년 이내에 했을 때 4.4%, 기타 소득세 2013년 이후 계약 2013년 1월 1일 이후 계약은 22%가 있지만 2014년 3월 1일 이후 계약은 없습니다.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 계약일 때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이후 계약 지금 1월 1일부터 지금 3월 1일 사이에 있는 계약은 3월 1일 계약은 당연히 소득세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 이후의 계약은 당연히 없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11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지금 11번 문제부터 15번 문제는 이제 용어 책에 보시면 266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꼭 문제를 푸시기 전에 한 번 더 용어 정리를 확인하시고 문제를 푸는 게 더 좋겠습니다. 우선 문제를 보시면 각 계약의 위험도를 판단하여 양질 계약의 확보와 보험금 지급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약서에 고지 의문단이나 조서 등으로 계약 선택 자료 수집 조사하는데 이를 뭐라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계약 적부 확인입니다. 한마디로 이 계약을 하기 위해서 적합한지를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위험도를 판단하고 고지 의문안이나 면접 조서 고지 의문안 우선 이 계약을 하기 전에 제가 보험을 들기 전에 어떤 병명이나 아픈 곳이나 그런 거를 미리 보험사한테 말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고지 의무입니다. 그거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이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12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지금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겠죠. 정상 피보험체인 표준체에 비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위험정도가 너무 높거나 발생 위험 정도가 너무 높거나 위험 정도의 평가가 불가능하여 보험 계획이 성립될 수 없는 피보험자를 뭐라 한다라고 했는데요. 답은 네, 거절체입니다. 거절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재보험으로 막 화상을 입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보험이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소방관한테 만약에 그런 보험을 들어주면 좋겠지만 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일반 사람들보다 다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 손해이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거절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거절체이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 13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보험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 우리나라는 사망을 담보로 하는 경우 15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무조건 가능하다라고 나오는데요. 저희는 15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다라는 거. 일반 보험이 아니라 사망보험입니다. 사망보험이라는 거 안 된다는 거 꼭 알아주셔야 되고요.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계약제나 피보험자는 사실 그대로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게 고지 의무죠. 뒤에 나왔죠. 그대로를 알려야 됩니다. 지금 병명이 있거나 아프거나 하는 거를 보험사한테 그대로 알려야 되는 게 고지 의무입니다. 고지 의무를 제대로 안 했다면 보험을 해지할 수도 보험사에서 보험을 파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지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고지의 의무라는 게 뭔지 이해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을 수취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라 한다 라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라고. 기본적으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피보험자가 아니라 보험 수익자겠죠. 근데 지금 보험금을 받는 보험 수익자가 피보험자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같이 될 수는 있지만 원칙상으로는 피보험자가 아니라 보험 수익자라는 거 꼭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14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보험 계약의 승낙 여부를 결정하는 것. 승낙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뭐라 하고, 이는 재신관서가 행하는 것이 반해 보험 지급 사유를 발생하기 높은 위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진하여. 지금 높은 위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진하여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한마디로 지금 요리하는 사람이 예를 들었을 때 칼에 베이거나 상해를 당할 확률이 좀 더 높겠죠, 일반 사람보다.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이 상해를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찾아서 가입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요. 그래서 답은 계약 선택이고요. 역 선택입니다. 한마디로 보험금을 받고 싶은 사람이 반대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역선택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용어 꼭 알고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15번 문제인데요. 생명보험 용어에 대한 해설로 옳지 않은 것은 생명보험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는데요. 지금 평균보험료는 자연보험료의 총액을 전 보험기간에 균등하게 할당하여 평준화한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보험을 만들 때 보험의 수익과 지출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겠죠. 그랬을 때 그거를 모두 수익과 지출을 다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거를 균등하게 할당하는 게 평균보험료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보험료를 다 생각하는 게 자연보험료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2번 충분히 큰 집단이라면 사망이 발생이 정확하게 예측되므로 이 경우는 특별보험료로 적용이나 보험금 삭감 등의 조건을 붙인 계약을 표준체계약이라고 한다. 표준체계약이라고 한다. 2번이 틀렸죠. 왜 그러냐면 지금 충분히 큰 집단이나 사망의 발생이 정확하게 예측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예측된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판단하기 쉽겠죠. 그러므로 특별보험료 적용이 돼서 보험금이 조금 더 내려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된 계약은 표준체 계약이 아니라 표준체 계약이 아니겠죠. 표준체 계약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입할 때 나오는 계약이 표준체 계약이고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는 표준 표준 미달체 계약이다. 표준보다는 낮다. 확률이 낮다. 그러므로 표준 미달체 계약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것도 앞서 말했듯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계약자에게 반환하는 금액을 해약 환급금이다. 해약했을 때 환급하는 게 다시 돌려주는 게 해약 환급금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되면 이제 보험 계약이 끝났거나 반환했다면 보험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그거를 실효라고 한다라는 용어들 중요하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보험계약법 임보험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